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벌써 두 번째 학원 노출 영상 인트로를 찍고 있는데 여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집에만 있긴 싫고 라는 책의 장혜연 작가님 책을 읽어드리기로 했었죠. 사실 편집을 계속 하고 있긴 했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다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던 중에 다시 찍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인트로를 찍게 되었네요. 여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주무실 때 편하게 틀어놓으시고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듣다가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내용을 읽지는 않았고요. 발췌해서 읽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집에만 있긴 싫고 장혜연 작가님 에세이입니다. 출발, 말캉한 죽음에 대하여. 안내방송. 마지막으로 양쪽 고무관을 후후 불어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좌석 안내책자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파리 샤를드골 기내 안내방송에 맞춰 정확히 손동작을 움직이는 승무원을 바라보며 과연 저 설명을 쓸 일이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추락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라고 뾰루퉁하게 생각하다가 만약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저 고무관 사용권에 당첨이 된다면 이내 여기까지 번지자 그만 피곤해져 고개를 돌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가 오네. 항상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아침에 엄마가 보낸 메시지 아래에다가 도착하면 연락하겠다는 답장을 덧붙였다. 그리고는 휴대전화 옆 버튼을 눌러 전원을 껐다. 어두워진 화면 위로 내 얼굴이 부옇게 비친다. 착한 우리 엄마는 이번에도 딸의 분명한 삶을 이해해 주었다. 서른이 넘은 묘의 딸이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걱정해봐야 별 도리도 없고. 이해보다는 포기에 가까운 표현이었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고맙고 애달팠다. 때마침 활주로 끝에서 준비를 마친 비행기가 파리를 향해 이륙한다. 그리고 그때 엄마! 출발해요! 옆자리에 앉은 남자아이가 비행기 날아오는 걸 보고 싶은지 연신 내 쪽으로 몸을 디밀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 채워진 안전벨트가 제약을 줘 그 모습이 꼭 목욕하기 싫다고 버둥거리는 우리 집 강아지 같았다. 이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우와, 그럼 진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구름마을도 구경하고. 신난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눈꼬리를 살짝 내리며 내게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어정쩡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답을 했다. 둘은 얼핏 봐도 모자재가 아닌 게 확실할 만큼 눈매가 닮아 있었다. 여전히 창밖을 뚫어줄게 보고 있던 아이는 아까보다 얼굴이 더욱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순간 이 모든 게 이미 경험한 일처럼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나는 그만 기분이 이상해져 그들에게 시선을 떼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엄마 말대로 하늘나라를 향해 속력을 내고 있는 비행기 날개가 보인다. 그러자 아 맞다.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탔던 날도 이랬지. 날개 끝으로 그날의 기억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기억이라
나도 모르게 안녕 하고 인사까지 할 뻔했다. 그러자 내 마음을 어지럽힌 기시감의 정체도 알 것 같았다. 그날은 하루가 늦게 가주었으면, 아니 영원히 되었으면 좋겠다고 신께 기도할 정도로 신이 났으니까. 마치 저 아이처럼. 아빠, 나는 아직도 그날을 안고 살아요. 이렇게 서늘하게 변해버린 기억을 등에 맨 채 다시 지상에 발을 내디뎌요. 현실 속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과거에 붙잡히지는 않을까, 발이 묶이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요. 아무래도 나는 그때 제대로 행복하지 못했었나 봐. 그렇지만 아빠, 행복하지 않은 기억이라도 좋으니, 무서운 유령이라도 좋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줘요. 보고 싶어요. 출발, 물컹한 사랑에 대하여. 순간이 넘쳐 흐르더라도 좋아하는 곳인데, 좋아했던 곳인데 막상 도착하니 이곳이 싫어졌다. 그가 있다와 없다일 뿐인데 그를 꺼내면 또다시 아플 것 같았다. 다 사용한 수도꼭지를 잠가두듯, 다 마신 물병의 뚜껑을 닫아두듯 최대한 꽉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게 감정을 잠갔다. 이곳에 와서야 들었다. 그가 이곳을 떠났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이곳으로 돌아오려 했던 나와는 달리 그의 꿈이라던 쿠바의 어느 시골 마을로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갔다고. 카리브의 태양이 24시간 내리쬐는 섬에서 파도조차 없는 바다를 고요히 바라보고 있을 그의 모습을 나는 천천히 음미했다. 당신은 지금 웃고 있을 거야. 분명히 행복할 거야. 그렇지? 그걸 알려주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잖아.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라고. 이곳에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해주었잖아. 당신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물이 날 지경이야. 부디 돌아와 다시 한 번만 말해줘. 당신 없이도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작년 봄 내가 묵은 초라한 호텔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30년도 훌쩍 넘은 그 호텔은 일본 가나가와 현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가마쿠라에 있었다. 간판에 숙박 이외에 다른 말은 일체 적혀있지 않았다. 호텔 이름이라기엔 다소 단순했지만 그 도시에 퍽 잘 어울리는 만큼 소박하고, 무엇보다 이 마을에 있는 호텔 중 유일하게 대욕탕이 있어 나는 마음에 들었다. 호텔 1층에는 젠트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일했다. 엄청나게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누가 묻는다면 잠시 생각하고는 잘생겼어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이도 모르고 성격은 더 모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직업과 성별뿐이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있었다. 일주일을 묵었는데 일주일을 보았으니 쉬는 날은 없는 걸까? 온갖 손님이 들었을 텐데도 매번 첫 손님인 것 마냥 친절했다. 나는 테라스에 앉아 유리창 너머에 있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직 한 번도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적은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 나는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팔이 좋았다. 그를 더 쓸모있는 남자로 느껴지게 해주었다. 실제로 그 팔로 나의 물잔이 비지 않게 물을 따라주고, 비가 오면 테라스 앞 가림막을 쳐주고, 바람이 불면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좋건 싫건 간에 나는 그가 주는 모든 배려를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아무 말 없이 받았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이곳에는 글을 쓰러 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돌아갈 날이 왔고, 마지막 날도 나는 아침부터 같은 자리에 앉아 여전히 같은 위치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모니터를 가림막처럼 쳐두고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밥도 먹었고 커피도 마셨고 이미 물도 3잔이나 받았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야 했다. 나는 일어나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고 나서야 겨우 쥐똥만한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린 처음 눈이 마주쳤다. 쑥스러움 때문인지 그의 두 볼이 불그스름해졌다. 어쩌면 일부러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던 걸까? 마주치는 게 두려웠을 수도. 내가 지금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때 왜 나는 나를 말리지 않았을까? 끝나면 뭐해요? 나는 오늘이 이곳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 네? 곧 끝나거든요. 같이 바닷가 산책해요. 그리고 그때 왜 그는 그를 말리지 않았을까? 나는 아직도 무슨 연유로 그가 내 빤히 보이는 의도에 응해준 건지 모르겠다. 네, 기다릴게요. 쓱. 우리 둘 사이로 검은 물체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사라진 쪽을 바라봤다. 잠깐의 정적 후 나는 토끼 같은 눈으로 그를 보았고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어깨를 살짝 으쓱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바닷가 뒤에서 본 잘 그린 풍경화에는 많은 것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하늘에서 기다리는 까마귀들, 물장구를 치며 깨르르 웃고 있는 아이들, 주인과 산책 중인 강아지, 그리고 빠르게 어둠 속으로 숨어들던 쥐들. 어느 하나 이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게 없었다. 모든 것이 천조각짜리의 퍼즐을 완성한 것처럼 딱 맞았다. 나도 이 풍경화 속에 어울리는 하나일까? 나 혼자 이방인인 게 티나지는 않을까? 티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다른 곳에서 온 조각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틈에 살짝 멍한 표정으로 있자 저기라고 그가 불렀다. 돌아보니 그가 일회용 컵에 담긴 와인잔을 내게 내밀었다. 와인은 잔 물결을 일으키며 내 손에 쥐어졌다. 고마워요. 여기는 여행 온 거예요? 네, 대외적으로는 그래요. 대외적으로? 그럼 내적인 이유도 있는 거네요? 내적인 이유는... 나는 조금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 쓰려고요. 여기 오면 잘 써질 줄 알았거든요. 아, 작가구나. 감탄도 의문도 아닌 억양이었다. 그리고는 더 묻지 않았다. 물론 나는 그 점이 고마웠다. 그쪽은요? 나는 바리스타예요. 여기에는 커피 공부하러 왔어요. 아, 바리스타구나. 왠지 따라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 고개를 떨구고는 애꿎은 잔을 빙글빙글 돌렸다. 예쁘네요. 네? 그를 보니 그의 시선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 한바터면 설렐 뻔한 마음을 단속할 수 있었다. 뭐 말투는 조금 뾰루통해졌지만 아, 네, 뭐 예쁘네요. 3년 전 우연히 이곳에 왔다가 바다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예뻐서 그만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더는 이을 이야기가 없는지 그가 와인을 마시기에 나도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 뒤로 묵직한 게 넘어가자 곧바로 코에서 쌉쌀한 향이 뿜어져 나오고 마음의 추가 살짝 행복으로 기우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한 잔을 비웠다. 그는 아직 바다를 보고 있었다. 마치 바다 너머로 그리운 얼굴이라도 찾듯이. 뭐 덕분에 나는 그의 얼굴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갸름한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는지 까무잡잡하고 피부는 주름 하나 없이 윤기가 돌았다. 그 아래로는 가늘고 긴 목이 곧게 뻗어 있었는데 목에는 영문으로 된 타투가 새겨져 있었다.
셔츠 깃에 가려 자세히 보이지는 않고 필기체로 최대한 휘갈겨 써놓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쩐지 그를 압박하는 듯 보여 의미를 묻지는 않았다. 때마침 부는 바람에게선 청아한 풀냄새가 났다. 여름을 알리는 냄새였다. 그렇게 우리는 바닷가 앞에 앉아 한참을 서로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 순간, 이전의 삶. 그는 커피 공부를 위해 지난 10년간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슬로를 거쳐 이곳 도쿄에 왔고 다음으로는 꿈꾸는 여행지는 쿠바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로가 서로를 몰랐던 시간들을 천천히 알아갔다. 이곳의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해요. 도시와는 다르게 나쁜 사람도 드물고요.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입술을 다물고는 나를 가만히 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 역시 천국 같은 이곳에 당신을 두고 가는 게 싫었다. 모든 게 아름답고 모두가 친절한 이곳에서 나만 떠나가기 싫다고 애처롭게 눈으로만 말했다. 저기 봐요. 이런 나의 시선을 피하듯 그가 갑자기 팔을 높이 들고는 내 뒤쪽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벌써 하늘이 어둑해졌다는 건 그의 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 것 같았다. 이 섬이 끝나는 쪽. 유일하게 그곳만이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노을의 끝자락이었다. 멀리서 보아도 아프게 아름다웠다. 저쪽이 선셋 포인트예요. 예쁘죠? 저기 올라가서 해지는 걸 꼭 봐야 해요. 남은 하루가 오늘뿐인데요. 아, 숙소 옆에 있는 모멘야 라멘은 가봤어요? 아니요. 말도 안 돼. 엄청 맛있는 라멘집이에요. 꼭 가봐요. 내일 그럼 큰 도로에 있는 우체국은 봤어요? 온통 녹색인 건물이요. 아, 봤어요. 거기 우체국 아니에요. 바예요. 신기하죠? 라며 그가 중요한 정보라도 건네듯 속삭이고는 빠르게 다음 말을 이으려 하기에 나는 조금 목소리가 커졌다. 저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오면 다 같이 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장난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나는 얼굴이 조금 붉어진 채로 그를 바라보다가 간신히 눈을 돌렸다. 내가 그에게 처음 찾아간 손님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마음에 처음 찾아온 손님이었다. 낯설지만 반가운, 그러면서 어렴풋이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 나는 또 울게 되겠지?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울고 싶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괜찮았다. 마음을 굽히지 않아도 된다고. 이 순간이 넘치고 흘러 잠기고 부서지게 되더라도 함께 있자고. 어차피 시간은 영원하고 당신과 나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모르는 척하지 말자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음이 한 곳이 따끔거렸다. 고개를 숙여 아픈 곳을 내려다보니 핑크색이다. 방금 막 넘어진 아이의 무릎처럼.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부족한 리딩이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집에만 있긴 싫고 라는 이 책의 챕터별로 글을 하나씩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편집을 하면서 생각을 해하다 보니까 다 읽어드리면 뭐 저야 읽어드리는 거니까 괜찮지만 또 제 리딩을 들으시고 책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포를 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남겨두기로 하고 2가지의 글만 읽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엠마였습니다. 좋은 밤, 좋은 꿈.